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오늘은 우리 스텝 2에서 만들었던 그 배열에 저장된 문자를 복사하는 기능에 대해서 함수로 만들어 보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드가 이렇게 한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무슨 함수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함수라는 게 코드가 짧다고 해서 어, 안 만들어도 되고 뭐 코드가 길어야지 만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 강의할 때 뭐 금배시 강의에서도 이야기하지만 함수라는 것은 제 사용성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변화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바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함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함수의 변화, 그러니까 기능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줄이라고 해서 함수를 안 만들어도 된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1%라도 뭐 변화의 여지가 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사용하다가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라고 하면 함수로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제 우리가 함수로 만들 건데요. 함수를 만드는 건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해야 될 것을 이제 이름을 정하고 함수 이름을 정하고 형식을 정하는 겁니다. 일단 반응값은 없는 걸로 하고요. 스트링 카피, 우리가 그 C 표준 함수에 보면 str 카피라는 함수가 실제로 있습니다. str 카피, 이 함수가 그 문자를 복사할 때 쓰는 함수죠. 근데 우리 이걸 쓰지 않고 스트링 카피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 이름을 함수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tr 카피 같은 함수를 만들어서 쓸 거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문자를 복사해야 되니까 어떤 것을 어디에다가 복사하겠다라는 것을 여기에 인자로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개의 인자가 넘어와야 됩니다. 네임도 넘어와야 되고 템프도 넘어와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근데 이름을 이렇게 할 건 없죠. 왜냐면 이 함수는 법령적으로 써야 될 함수니까 여기 네임이니 템프니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쓰는 건 법령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복사되어지는 쪽 대상을 데스트라고 이야기하고요. 보통 데스트, 그 다음에 원본을 소스라고 해서 src 이렇게 보통 작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보통 여기서 여기로 복사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이거를 앞에 src를 그죠? src를 뒤쪽에 적는 게 맞아요, 앞쪽에 적는 게 맞아요, 이렇게 어떤 걸 이제 앞에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적는 게 좋으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문법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데스트가 앞에 적든 소스가 앞에 적든 둘 중에 하나를 뭐 어떤 순서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값을 대입할 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원본이 뒤쪽에 적고 대입되어지는 쪽이 앞쪽에 적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그러니까 오른쪽에 그 원본이 적히고 복사되어지는 쪽이 왼쪽에 적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함수를 만들 때도 통상적으로 대입되어지는 쪽이 먼저 오는 형태로 많이 합니다. 그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많은 함수들이 실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이 앞쪽에 쓰이고 소스가 뒤쪽에 쓰이는 거죠. 왜냐하면 값이 어디예요? 여기서 여기서 이쪽으로 복사되니까 얘들도 마찬가지 여기서 일로 복사되죠. 그래서 이 형식을 어느 정도 지킵니다. 그래서 데스티네이션을 보통 앞에 적고 소스를 뒤에 적는 형태로 보통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배열 표기를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포인트 표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아직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배열 표기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포인트 표기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는 프로그램 할 때 여기 앞에다가 A 언더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적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배열인 경우에 이제 일반 변수니까 A 언더바 그러니까 아규먼트 약자로 접두를 쓴다고 했죠. 꼭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뭐 이게 이름은 변수 이름은 뭐 개발자 마음이니까 사실 이렇게 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제가 쓰는 노테이션에서는 이제 이렇게 쓴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변수 썼을 때 A 언더바 붙어 있으면 아 이거 매개 변수로 넘어온 변수구나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보통 이렇게 많이 작업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을 이제 구현해 보면 예, 우리 요걸로 끝냈잖아요. 그죠? 근데 변수가 좀 바뀌었으니까 요걸 바꿔볼게요. 다시 배열로 지금 먼저 작업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A로 들어가고 우리 이미 배열로 하는 것도 해봤잖아요. 해봤으니까 아마 요거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전 스텝 1, 스텝 1, 스텝 2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아이고 예, 요렇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똑같이 이제 문자를 복사해서 그죠? 문자를 복사해서 예, 저장한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i가 0부터 시작해서 넓문자 넣었을 때 0이 되는 게 넓문자잖아요. 그 0이 나올 때까지 while문을 반복하는 거죠. i를 플러스 플러스 하면 이제 하나씩 뒤로 이동하면서 문자를 쭉 복사하겠죠. 그러면 이제 요 함수를 이제 쓸 수 있으니까 요거 이제 의미가 없죠. 요거 지우고요. 요것도 이제 요거 대신에 여기다가 스트링 카피 하고 여기 앞에가 데스티네이션이니까 템프에다가 네임을 복사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복사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나열된 기능을 이렇게 함수로 딱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이 함수를 이런 복사하는 기능이 필요할 때고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함수는 그대로 재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고, 나중에 복사할 때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 뭐 변경해야 될 조건이 주어진다 할 때도, 그러면 뭐 이렇게 나열돼 있으면 그 달리를 찾아다니면서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바꿀 때 여기 들어와서 이 함수에 들어와서 그 기능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변화가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함수를 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이야기 드릴 건, 지금 이렇게 적었을 때요, 우리가 이렇게 배열처럼 적었는데 표기를 배열처럼 적고 배열처럼 썼잖아요. 사실은 여기 넘어온 게 배열이 아니에요. 포인터입니다. 이게 포인터예요. 포인터인데 배열인지 포인터인지 어떻게 확인하는지 확인해 보면요, A 데스트 배열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죠? 이게 안 돼. 이게 에러가 나요. 그죠? 근데 이 에러가 지금 안 나죠. 빌드 한번 해볼게요. 빌드에도 이 코드는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표기만 배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사실 얘는 배열이 아니에요. 포인터입니다. 이거 포인트예요. 더 확실하게 좀 아까 그 플러스 플러스 빼고 더 확실하게 한번 해볼까요? 사이즈 오브 A 테스트.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테스트 해보면 되죠. 이렇게 해보면 템프가 사이즈가 얼마 나와야 되겠습니까? A 테스트가 넘어온 거니까 만약에 템프가 20이니까 20바이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얘는 넘어온 거 보면 사이즈가 4입니다. 4바이트. 왜냐면 이게 이 포인터거든요. 포인터가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4바이트 크기를 가지죠. 32비트 프로그래밍에서는 4바이트 크기를 가지기 때문에 얘가 4바이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은 배열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얘가 배열이 아니라 포인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쓴 거랑 동행을 하냐면, 얘는 실제로 이제 눈속임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렇게 쓴 거랑 동일한 겁니다. 이렇게 쓴 거랑. 이렇게 쓴 거랑 똑같아요. 그럼 동작은 에러 안 납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에 이제 제가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포인터라고 약자로 쓴 거. AM아 인자로 넘어온 거고 포인터다 이래서 AP 적은 겁니다. 꼭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건 아닌데, 노테이션을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관리하기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아까 했던 거랑 코드가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은데 얘는 이제 배열과 포인터가 좀 섞여 있는 형태죠. 근데 사실 이것도 똑같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포인터 표기를 바꿔보면 요렇게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원칙대로 포인터 표기를 쓰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포인터 표기로 바뀐 거죠. 근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i 있죠. 여기도 i 있죠. 여기도 i 플러스. 그러니까 배열 표기를 써놨을 때는 우리가 비효율적인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연산자가 숨어버리기 때문에, 대괄호 그 배열 그 항목 지정 연산자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포인트 표기를 바꿔놓고 보면 아, 여기에 불필요하게 더하기 i가 2번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총 3번의 덧셈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를 어차피 지금 포인터잖아요. 어차피 포인터니까 어떻게 적을 수 있겠어요? 요 i 없애버리고요. 어차피 포인터니까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죠. 플러스 플러스. 그죠? 여기도 없애버리고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하고, 얘도 필요 없죠. 이렇게 하면 되죠. 또 간단해져서 코드가.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얘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덱스드 어드레싱 하듯이 그렇게 처음에 이제 좀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배열 표기로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인덱스드 어드레싱을 쓴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이죠. 포인터가 사용하는 메모리 접근 방법이잖아요. 이것도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잘 되나? 잘 되죠.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복사하는 거 깔끔하게 다 끝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스트링 카피 함수 보면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strcpr 이렇게 쓰는데 이 함수 말고요. 스트링 카피 언더바 s 붙은 함수도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SDL 정책, 그죠? SDL 정책이 적용된 함수죠. 이 함수는 어떻게 씁니까? 쓸 때 temp의 size of temp, 그죠? 그 다음 컴마, 그 다음에 name 이렇게 쓰죠. 뒤에 뭐가 들어갑니까? 이 앞에 데스티네이션의 크기를 두 번째 적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요거 스트링 카피 말고요. 스트링 카피 언더바 s 함수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이러면 프로그램이 죽습니다. 이래서 뭐 지금 8개를 복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 5로 했어요. 그러면 얘가 지금 총 10자가 9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5바이트에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그죠? assert 디버그 에러가 뜨죠. 왜 에러가 뜨냐면 복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메모리 침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템프가 5 크기인데 9바이트를 복사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겨서 딴 메모리를 침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에러가 나는 걸 개발자가 놓칠 수 있잖아요. 숫자를 잘못 써가지고 지금처럼 놓칠 수 있으니까 이런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놓치는 걸 이제 프로그램에서 원천적으로 컴파일러가 잡아주도록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언더바 s 붙은 함수를 하나 더 제공하고요. 여기다가 a 리밋 이렇게 그 매개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체크를 가능하도록 이제 매개 변수를 하나 더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하냐면 여기다가 길이를 그러니까 템프 배열의 길이를 저장할 수 있는 요걸 넣어주고요. 언더바이스를 바꿀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str copy 함수는 그 길이 제한이 없고요. str copy 언더바 s는 이제 길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결국은 요게 카피하다가 자기가 여기 제공되는 리미트를 벗어났는지 이런 거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그러면 카운트가 필요하겠죠. 카운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넘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요거를 네, 요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시작 위치를 데스트는 그냥 두고요. 아주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데스트를 p포스에다 넣어주고요. 포인트 p 리밋 더하기 는 ap 데스트에다가 더하기 a 리밋에다가 그 다음에 빼기를 할게요. 왜 빼기를 하냐면 그 널 문자 들어간 공간 확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10바이트라고 해서 문자 10바이트 넣으면 안 되죠. 뒤에 널 문자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10바이트면 9바이트까지 문자가 들어가고 마지막 뒤에는 널 문자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위치를 하나 앞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데스트의 시작 위치는 데스트 배열의 시작 위치는 여기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데스트에다가 이 리미트를 더한 위치이죠. 그러면 메모리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어떤 형태냐면 만약 4바이트라고 가정했을 때 이 p데스트라는 이 p포스는 여기 맨 앞을 가리켜야 될 거고요. 얘는 a 플러스 a 리밋, 그러니까 ap 데스트 플러스 a 리밋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 끝난 다음, 그죠? 끝난 다음에 위치예요. 그죠? 여기 0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0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 1을 하면 요 위치가 한 개 앞으로 와서 이 위치를 가리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p 리밋이 가리키는 위치는 요 마지막 항목의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항목을 만나면 그냥 빠져나와 버리게 할 겁니다. p 리밋이 빠져나와서 그 위치에다가 0을 넣어주도록 강제로 0을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만약에 저 메모리 크기보다 그 전에 끝나는 경우에는 상관없죠. 그냥 끝나면 되고요. 만약에 이 메모리를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그냥 빠져나오게끔 그렇게 작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요거를 이제 바꾸고 얘는 p포스를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우리가 포인터 작업할 때는 요걸 뒤에다가 보통은 콘스트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데스트는 정보가 바뀌지만 이 소스는 안 바뀌는 게 맞잖아요. 잘못 바뀌면 그것도 문제죠. 그죠? 내가 A를 B한테 복사하겠다는데 B가 복사되어지는 쪽이니까 B가 바뀌겠지 A가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A 내용은 바꾸지 않는다는 뜻으로 콘스트를 해놓으면 나중에 상수를 복사하는 경우에도 형 변화는 이제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죠? 이렇게 콘스트를 붙여, 그러니까 문자를 상수까지 포함하려면 오히려 콘스트를 붙여 넣는 게 더 정석입니다. 그래서 보통 소스 쪽에는 콘스트 붙이고요. 데스트 쪽에는 안 붙이죠. 데스트는 바뀌어야 되니까 붙이면 안 되고요. 소스는 안 바뀌어야 될 것이니까 그냥 자기 원본을 복사하는 거지 자기 내용을 바꾸는 건 아니니까 콘스트를 붙여서 작업을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뭘 하나, 이거 P포스를 바꾸고요. 뭘 하나 더 하냐면 P가 P 리미트보다 작으냐, 요걸 하나 더 넣을 겁니다. 이렇게. P포스구나. P포스. 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냐면 지금 연산자 우선순위 걸려서 에러가 나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 연산자 우선순위가 걸려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에러 나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증감 연산자까지 붙어 있어서 연산자 오류가 지금 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요 둘을 다 만족해야죠. 이것도 만족해야 되고 요것도 만족해야지 반복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널 문자가 나와도 종료가 되는 거고요. 널 문자가 안 나오더라도 P포스가 뒤로 이동하다가 플러스 이동하다가 P 리밋, 그러니까 끝을 만나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결되는 조건이 이제 두 개로 바뀌는 거죠. 즉 뭐냐면 널 문자가 나와도 종결이 되고 끝에 가서, 그죠? 쭉 뒤로 가다가 P 리밋의 그러니까 P 리밋을 만나도 이제 나오는 거죠. 빼기를 한 위치에 만나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여기서 나올 때는 널 문자가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나올 때는 메모리 버퍼가 꽉 차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널 문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올 때는 괜찮은데 요거 나올 때는 문제가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면요, 잘 돼요. 이건 에러가 안 나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지금 이걸 통해서 나왔을 거거든요. 이게 이제 널 문자가 나오면서 Y문을 빠져나왔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5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5바이트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깨져서 나오죠. 이렇게 다 깨져서 나옵니다. 왜 깨져서 나오냐? 널 문자가 못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메모리를 여기서 널 문자가 넣는 코드 자체를 못하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뭐 넣어야 되겠어요? 여기 마지막 위치에다가 저렇게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는 0 이렇게 해서 널 문자 처리하는 코드를 넣어 주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실행해 보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 5를 썼는데 4밖에 안 들어가냐면 5 위치에는, 그죠? 5번째 위치에는 지금 0 널 문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찝찝하죠. 어떤 게 찝찝하냐면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이제 여기 얘는 널 문자를 복사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죠. 왜냐면 반반이잖아요. 그죠? 얘는 널 문자 복사해주고 얘는 널 문자 복사 안 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널 문자를 추가해 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요. 아까 제가 여기 왜 데스트를 안 쓰고 P포스를 그냥 썼냐면요. 보통 이 스트링 카피 함수가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이렇게 하고 보통 이렇게 AP 데스니까 처음 줬던 주소 있죠. 그거를 그냥 반환하도록 보통 함수 원형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 카피 함수는 아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캐릭터 포인트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도움말을 보시면 이 함수는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반환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포인트를 반환하게 하고 AP 테스트 주소, 시작 주소, 그러니까 원래 넘겨받았던 시작 주소를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AP 테스트를 뒤로 이동하게 되면 주소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바꾸기 위해서 AP 테스트는 그대로 두고 P포스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P포스를 증가시키도록 해서 원본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볼까요? 다시 정상적으로 잘 되죠, 그죠? 다시 20으로 바꿔놓을게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보면 웃기죠. 요거는 널 문자를 포함한 거고 얘는 널 문자를 포함 못하니까 그냥 넣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올 확률보다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 널 문자가 중복 들어가는 거잖아요. 널 문자를 넣어서 나왔는데 그 위치에 다시 또 널 문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널 문자가 두 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조건문을 치면 이거 조건에 이 조건 둘 다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렇다면 나는 실제로 널 문자를 넣어야 되는 경우에만 넣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밖으로 빼는 게 맞죠. 이렇게 여기로 보내고요. 여기는 아까 연산적 우선순위 때문에 괄호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 if문을 넣어 주시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서
여기다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하는 거죠. 브레이크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넓은 문자를 여기, 그죠? 그럼 여기 이제 넓은 문자 포함이 되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냥 나갈 때는, 이걸로 나갈 때는 어차피 넓은 문자가 들어가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죠. 근데 이걸로 나갈 때는 넓은 문자가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넓은 문자 추가하는 코드를 하고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 이제 쓸데없이 중복해서 넓은 문자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if 문화를 추구하는 게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차피 while문에 and 두 개 거는 거, 그게 어차피 if문 들어가 두 번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불필요하게 while문 밖에서 다시 넓은 문자를 넣는 코드를 안 써도 되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스트링 카피 함수나 스트링 카피 언더바 s 함수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 봤고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한 것처럼 기존에 그냥 함수로 되어 있던 내용을, 그냥 일반 코드로 되어 있던 내용을 나중에 변화할 것을 생각해서, 아니면 다양하게 확장할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면 공부도 되고요. 생각 정리도 되고, 나중에 복사하는 걸 다시 써야 될 때 이 함수를 그대로 가져가서 써도 되죠. 물론 이제 str 카피 함수나 str 카피 언더바 s 같은 이런 함수들이 이미 C 언어 표준 함수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공부 목적으로 이런 것을 꼭 만들어서 한번 실습을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 함수 쓸 때도 대충 이제 이게 함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겠구나, 무엇이 비효율적이고 무엇이 장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한 방법대로 순차적으로 배열로 한번 해보고 포인트로 한번 해보고, 그걸 이제 언더바이스 기능도 한번 구현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STL 정책할 때 언더바이스 쓰면 보안이 어쩌는 저쩌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게 이제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정도도 이제 좀 눈으로 보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꼭 실습해서 본인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